자, 시작하자. 오늘 지수인데 김혜성 씨 갖고 와. 복사된 거 나올 거야. 빨리빨리 움직여, 빨리빨리. 넌 뭔데 앉아서 가만히 있냐? 책도 안 가져온 게?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서 민성이보다 먼저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훈이도 안 그랬어. 어? 지훈이 잘생겼잖아. 미안해. 말해놓고도 내가 좀 그랬어. 미안해. 너 싸우면 질 것 같아. 네. 뭐, 나 뭐 찍어달라고? 그냥 찍고 가면 안 되냐? 네. 야, 고등학생인데, 씨, 알아서 좀 찍고 가! 남의 물건을 막 사용할 수 없어. 지가 언제 그랬다고, 씨. 자, 빨리 찍어서 하나씩 전달. 자, 오늘 여러분들 어디 보면 되냐면, 목차 봐, 목차. 니네는 목차 복사 안 했어, 내가. 그냥 들으면 돼. 처음에 보면은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이죠. 네.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함수야,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1, 2단원이, 대단원이 두 개가 함수잖아. 근데 말이 좋아, 제목이 그냥 함수지.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다네. 다 그래프 그리면서 살펴봐야 돼. 수열 빼고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일부러 선생님이 그래서 너네 지수 로그 문제 막 풀이하고 기본적인 연습 문제, 계산 문제들 막 풀어보고 했던 것들 있잖아. 1단원을 넘어서는데 그 계산이 한번 발목을 크게 잡아. 항상 매년 보면은 무난하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꼭 1등은 받아오더라고.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되게 많아서 일부러 계산 연습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진도 나가보자 이걸로 한 거거든. 그래서 계산 연습을 했을 때 우리는 1단원에서 오늘 수업하는 내용들에서는 크게 막 계산 연습을 했던 부분이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야. 오늘은 진짜 말 그대로 개념의 확장적인 부분이라서 그래서 개념의 확장적인 부분만 우리가 신경을 쓸 거고 다다음 시간 정도, 다음 주쯤 로그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들, 문제 풀었던 게 조금씩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선생님이 미리 예고한 대로 1학년들 뭐 하라 그랬어? 공통수학원 문제 하나씩 사라고 얘기 안 했냐 내가? 사서 이번 방학 때 한 건 끝낼 거야. 아무거나 사. 아직도 안 끝났어? 뒤질래? 끝내라고. 끝내고 하나 더 끝내. 얇은 거로라도. 그러니까 만렙이 좀 책이 얇잖아. 만렙 하나 더 끝내든. 알겠죠? 그 다음에 2학년들 마찬가지로 대수 하나 사. RPM을 사건, 만렙을 사건, 센을 사건. 그러니까 너네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어려운 난이도의 고난도 문제들을 풀어보려고 해서 얇은 책을 그런 걸 사지 말고 문제 숫자가 쉬운데 많은 거 있지. 그거. 우리 이번 수업은 말 그대로 기초개념 다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쉬운데 문제 숫자 많은 거. 그걸로 문제를 계속 풀면서 산수 연습하고 계산 연습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이 문제는 A라는 문제는 무조건 이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 라는 게 나와 있는 문제집이 아니라 그냥 공용으로 딱 보면 이거 산수하면 되겠구나. 이거네 하고 눈에 보이는 그런 쉬운 문제, 직관적인 문제들 있지. 그런 게 많은 책들을 사야 돼. 그래서 쉬운 유형서들. 만렙이라든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센 아니면 RPM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것들 사서 문제 풀어봐. 승우는 센 지난번에 했던 거 있지. 그거 한 번 더 해. 그것도 괜찮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정도만 해서 익숙해지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항상 진도가 나가잖아. 그러면 새로 산 그 문제집들 있지. 거기들 맞춰서 같이 풀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숙제 이거 얼마 안 돼. 우리 한 단원 통째로 나가봐야 해봤잖아. 문제 40문제 나올까 말까잖아. 근데 문제 이 중에서도 질문 한 17문제 하고 나면 실제로 문제 푸는 거 한 번 써보려면 2, 30문제씩밖에 안 푼다는 얘기인데 야 중학생들보다 문제 안 푸는 거야. 초등학생 숙제가 한 번 숙제 나갈 때 2, 30문제가 나가.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집을 한 건 더 내가 강제적으로 사라고 시키면은 너네한테 사서 문제를 풀어 하면은 그거 풀이가 또 해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적 여유력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일부러 따로 사서 개별적으로 질문하라고 일부러 따로 사서 풀려고 하는 거니까 진도 나가는 거 맞춰서 문제 같이 풀어 나가. 그래서 또 마찬가지야. 불시로 검사를 했어. 차이가 꽤 많이 나. 텀 차이가. 그럼 월수금도 나올 거다.
왜? 싫어? 싫으면은 저기 옆으로 옮겨. 아니요. 이렇게까지. 나도 안 하면 솔직히 편하거든? 내가 체크 안 하고 그냥 나도 냅두면. 근데 어차피는 방학 때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놔야 어디 가서도 니네가 좀 학교 생활도 편하게 하고 할 거야. 학교 다닐 때도 편해. 준비를 미리 해놔야. 그러니까 이번 방학 때 조금만 고생 좀 하자고. 미쳤어? 뭐 하자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준비 좀 해놓는 걸로 하고, 오늘은 10조 바로 시작하죠. 그러면 할 얘기 다 했으니까.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이라고 나와 있는데 쭉 기본적인 내용들 나오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지금 책에 보면은 21쪽 보여요? 네. 너는 20쪽까지밖에 복사 안 했어. 네. 21쪽이 지수의 확장이거든? 네. 여기 전까지 할 거야. 네. 지수의 확장 전까지. 네. 그래서 이번에는 말 그대로 기초적인 개념을 잡는데 최대의 목표를 잡는다 그랬지? 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순서대로 따라갈 거야. 내 마음대로 순서 편집 안 하고. 네.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가면서 단계별로 하나씩 맞춰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 숙제는 20쪽까지. 그냥 원스텝 끝까지 네. 한 단어 끝내보시면 됩니다. 네. 확인됐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유형 개념 1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 테마가 거듭제곱과 그렇죠. 거듭제곱과 지수법칙이라고 나와 있지. 그러면 거듭제곱과 지수법칙, 이제 우리가 지수라는 단어를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일단 생각을 해봐. 거듭제곱, 이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나왔던 개념이야. 거듭제곱, 뭐라는 얘기야? 거듭해서 제곱. 그냥 단순하게 거듭해서 제곱한다라기보다는 나랑 똑같은 애, 같은 수나 문자를 여러 번 반복해서 곱하는 게 되겠지? 그래서 거듭제곱, 같은 수나 문자를, 같은 수 혹은 문자를 반복해서 곱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거듭제곱이었잖아. 확인되죠? 그러면 이제 다시 나오는 지수법칙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지수는 뭘까? 지수. 그냥 단순하게 숫자 위에 조그만 거라고 얘기하면 뒤져. 진짜 고등학생인데 설마 그렇게 얘기를 할까? 지수. 반복되는 만큼 왜 나타내는 제곱선을 나타내는. 왠지 빨리 뒷수습을 해야 될 것 같은 표정 아니냐? 반복하는 양? 왜? 횟수? 반복하는 횟수? 지수. 너 혹시 책 모델에 찍혀봤냐? 지수. 가수 아닐까? 오. 가수 중에 지수가 있어? 블랙핑크. 아. 지수. 같은 숫자 혹은 문자가 곱해진 횟수. 그러면 이제 여기서 속으로 생각할 거야. 곱해진 횟수 비슷하네. 같은 숫자나 문자, 똑같은 걸 반복해야만 돼. 다른 게 나오면 안 돼. 지수는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둬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듭 제곱이라는 녀석, 반복해서 곱할 거지. 반복해서 곱하다 보면 식이 어떻게 되겠어? 한참 길어지겠지. 그걸 줄이기 위한 방식이 뭐야? 지수법칙이야. 그러니까 곱해진 횟수 자체를 지수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짓고 그 명칭 하에 반복하는 횟수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내자 해서 만들어진 게 지수법칙. 그럼 우리는 결국에 거듭 제곱의 뜻 대충만 알았잖아. 넘어가면 돼. 뭐만 찾으면 돼. 지수법칙만 확실하게 체크하고 가면 돼. 확인됩니까? 예. 자, 지수법칙 첫 번째 뭐 있었어? A. 야, 이거 지난번에도 했잖아. A의 0제곱은 1. 며칠 전에 했던 거지? 니은 A의 1제곱은 A. 세 번째 선택지는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은 X 플러스 Y 제곱. 그 다음 리얼 못생긴 A의 X제곱 나누기 A의 Y제곱은 왜 목소리가 하나밖에 안 들려? 일단은 아닌데. 미쳤나봐. A의 X 마이너스 Y제곱이지? 이렇게. 자, 확인됐죠? 자, 그 다음에 미음
A의 X제곱을 Y제곱하면 이건 뭐였어? A의 XY제곱. 그 다음에 비읍 A의 X제곱 곱하기 B의 X제곱 뭐야? AB의 X제곱. 그 다음에 시옷 A의 마이너스 X제곱 뭐였어? A의 X제곱 분의 1.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지난 시간에 하나 더 추가했다. 지난번에 우리 지수할 때 루트 A 뭐였어? A의 그렇지 2분의 1제곱까지 추가했었죠. 이걸 이제 오늘 다음 시간에 지수 확장할 때 다른 공식으로 바꿔서 기억할 거야. 어쨌든 여기까지 나오게 되는 거 다 기억하고 이제 이거야. 이렇게 해서 일단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거듭제곱과 지수법칙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지수법칙에 대한 내용을 챙겨가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확인되니? 근데 여러분들 책에 지금 보면 지수법칙이라고 해놓고 5가지 나와 있지. 네. 10쪽에 보면은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을 M 플러스 N제곱, M제곱을 N제곱하면 MN제곱, AB의 M제곱은 분해해서 AM제곱, BM제곱.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누는 거 빼기로 해서 나와 있지? 그 다음에 5번째 분배해서 나와 있는 거 보이지? 확인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공식들을 추가로 또 외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법칙 있지? 여기다가 요 내용 하나를 추가로 기억해놔. 지수 있지? 지수 어떤 거였어? 숫자 위에 조그맣게 써지네. 요걸 우리가 지수라고 했잖아. 그지? 지수의 정확한 뜻은 같은 수나 문자를 반복해서 곱한 그 횟수를 나타내는 그 숫자들. 그거 있지? 지수. 걔는 분배 혹은 괄호 묶기라고 해서 우리가 다항식을 계산하는 규칙들이 있었지. 괄호 묶기가 그냥 가능하다라는 걸 같이 기억을 해놔. 그러면 추가적인 공식들 안 외워도 돼.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너네 책에 보이는 3번 공식 보이지? 이거 그냥 지수가 각각의 문자에 하나씩 분배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마찬가지로 5번에 나와 있는 공식 보이지? 이것도 뭐야? 분자 분모로 그냥 분배했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맞아? 그 다음에 2번에 나와 있는 공식도 n제곱이 그냥 안에 있는 a m제곱에 분배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지수 자리가 이렇게 분배돼서 들어간다라는 개념을 같이 기억을 해버리면 추가적으로 외워야 될 공식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다고. 알겠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딱 기억하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해라.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듭제곱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거듭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자, 거듭제곱근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거듭이라는 단어를 빼고 제곱근만을 놓고 보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미 중3 때 했던 내용이야. 맞아요? 아니요? 그러면 그 성질들을 간단하게 점검 좀 해보고 가야 돼. 우리가 중3 당시에 어떻게 배웠었냐면 어떤 수 x를 뭐 했어? 제곱해서 a를 만들어냈었지. 확인돼요? 그랬을 때 무조건 a가 만들어졌어? 이 a라는 숫자에 대한 특정한 규칙이 존재를 했었지. a라는 숫자에 대한 조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었니? 단 a는 0보다 이상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잖아. 확인됩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서 x라고 부르는 애를 a의 뭐라고 불렀어? 제곱근, 제곱의 근원. 야, 다 했던 내용을 한 번 더 하는 건데 왜 대답을 못하지? 하품을 쩍쩍 하면서 너 방금 나 목청 봤음? a는 x의 그래 제곱수 라고 불렀던 이거 확인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서 x라는 녀석을 표현하기 위해 어떤 기호를 도입했어? 루트를 도입했잖아.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다라고 쓸 수 있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었지. 근데 이제 요게 기본적인 제곱근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앞에 거듭이라는 말이 추가가 됐어. 거듭 무슨 뜻일까? 반복해서 곱해서 여러 번.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얘도 따지고 보면 거듭 제곱근이 맞아. 근데 얘는 몇 번 곱한 거야? 그렇지. 얘는 2회라는 횟수를 제한을 걸어버렸던 거야. 2회. 근데 우리가 이제 고2 이 과정으로 넘어오면서 이 횟수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제한이 풀려. 어떤 식으로 풀리게 될 거냐? x의 n제곱으로 풀릴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는 x를 몇 번 곱했다는 얘기야? n번, 즉 n회 반복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거듭 제곱근 얘는 2제곱을 한 거였잖아. 그러니까 2제곱을 했을 때의 제곱의 근원이 2제곱근이었단 말이지.
근데 2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제곱에서는 생략을 해서 많이 표현하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제곱근이야, 제곱근이라고 불렀던 거야.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게 제곱근이 아니라 뭐야? 2제곱근이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2제곱수. 확인돼요? 이제 이 내용이 n회로 반복이 됐으니까 n회를 반복하는 제곱의 근원인 n제곱근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등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규칙이 적용이 될 거라는 거야.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똑같아. 자, n회 반복할 거야. A가 나왔어. 이 A는 조건을 가지고 있을까, 안 가지고 있을까? 안 가지고 있을 거야. 왜? 허수 배웠어. 허수를 배웠으니까? 아니야. 우리가 보는 모든 숫자, 거듭 제곱근이라는 숫자 자체도 실수의 범주 내에서만 확인을 할 거야. 일단은. 그럼 실수의 범주 내에서만 확인을 한다고 하면 A라는 숫자의 조건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을 거야. 왜? 그렇지. n이 짝수가 돼버리게 되면은 A라는 숫자는 어떻게 돼? 0보다 이상이 돼줘야 되겠지. 근데 n이 홀수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 제한이 없어. A에 대한 제한 없음이야. 그럼 이렇게 쓸까? A는 모든 실수. 실수 범주 내에서만 살핀다라면 이렇겠지. 허수 범주까지 확대하면 사실 얘도 제한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기는 해. 근데 우리는 일단 실수의 범주 내에서만 살피게 될 거니까.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거듭 제곱을 하게 됐을 때 n회라고 쓰긴 했지만 이 n회가 몇 번이냐, 즉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가 살펴야 될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거란 얘기야. 즉 맞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n이 짝수일 때 갑자기 틀린 얘기가 될 수도 있고 홀수가 되면 갑자기 맞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 n이 짝일 때와 홀일 때를 나눠서 정리해서 기억을 해놔야 되겠죠. 네. 외우란 얘기야. 네. 자, 여기까지 확인돼요? 그러면 일단 표기를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썼을 때 우리는 이제 x라는 녀석을 뭐라고 부르면 될까? a라는 녀석에. 그렇지. n제곱근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제곱의 근원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a는 x에 뭐가 된다? n제곱을 해서 만들어진 숫자다 해서 n제곱수. 그러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x를 표기해 봐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표기하면 될까? n제곱근. 이제 이걸 표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루트라는 기호를 또 다시 사용을 할 거거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루트를 쓰면은 2제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n제곱이잖아. 그래서 여기 루트 앞에다가 조그맣게 n이라고 적을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숫자를 적어 놓게 되는 거지. 확인됩니까? 네. 그럼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여기도 원래 숫자가 있었던 거 아닐까? 여기 원래 2가 있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2는 우리가 보통 생략을 많이 했지.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생략이 됐던 거야. 이제는 이렇게까지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첨자의 형태로 조그맣게 숫자가 올라와 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인쇄되는 형태에 따라서 학교 시험 문제를 보면 좀 주의해서 잘 봐줘야 돼. 문제집들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와. 루트 안에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어. 보이니? 그럼 이 3이라는 숫자가 루트랑 곱해진 3인지 3제곱근인지를 정확하게 문제를 보고 확인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쓸 때 우리가 3제곱근은 위에 조그맣게 붙어 있기는 해. 근데 상황에 따라서 얘가 좀 밑으로 쳐질 수도 있거든, 이렇게. 이렇게. 근데 그렇게 쳐져도 역시나 3제곱근이라는 건 맞아. 그러면 3이 곱해진 건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면 여기 밑에 완전히 내려와 있을 거야. 이렇게. 이건 곱해진 거라고. 그래, 3루트 A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게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으면 아, 이거는 3제곱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거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3제곱근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좀 눈을 크게 뜨고 잘 쳐다봐야 돼. 여기 좀 주의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어쨌든 요렇게 쓰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자, 그럼 요거 x 직접 우리가 여기서 찾았어. 그냥 n제곱근 a라고만 쓰면 될까? 이거 맞아? A 범위. a의 범위가 아니라 n이 짝이냐 홀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거야. 생각해봐. 만약에 x를 4제곱한 게 16이야. 누구 4제곱해도 돼? 2를 4제곱해도 되지? 맞죠? 또 마이너스 2를 4제곱해도 되잖아. 다시 말하면 짝수일 때, n이 짝수일 때는 제곱근이 몇 개야? 두 종류로 등장하게 되지. 즉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오게 될 거야. 맞니 아니니?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x를 3제곱했어. 홀수 제곱한 게 마이너스 8이야. 그럼 x는 뭐야? 마이너스 2 하나밖에 안 되잖아.
플러스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러면 여기서도 표기가 두 개로 갈리겠구나. 똑같이 A가 나오게 될 텐데 n제곱근 A가 나오게 될 텐데 어떤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을 거고 어떤 때는 안 붙게 되겠구나. 언제 붙는 거야? n이 짝수일 때는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을 모두 가지고 있는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n이 홀수일 때는 음의 제곱근이냐 양의 제곱근이냐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는 형태를 취하게 되겠구나.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물론 A가 0이라면 아무런 고려사항이 아니지.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이나 똑같은 거니까. 그런 걸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0이 아닌 숫자들의 범주 내에서는 이렇게 범위를 가지게 된다는 걸 추가적으로 여기까지만 기억을 좀 해놔라. 여기까지 알겠어요? 네. 물론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뒤에 가서 지수의 확장 가서 할 거야. 지금 당장은 n제곱근, 이 2제곱에 대한 제곱근이 n제곱근으로 확장이 됐고 이렇게 읽어서 해석해낼 수 있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두시고 요거에 대한 내용은 뒤에 가서 자세히 살피도록 하자고요. 자,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여기까지 일단 이해는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됩니까? 네. 믿어도 돼요? 뭐? 그래, 그렇게 말을 하라고. 찬이는? 응, 말을 해야지. 웃어? 이 새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옆으로 넘어오면요. 개념 3번에 우리가 보자고요.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이라고 나와있지? 보이니? 야, 여기가 되게 난감해. 설명해 내기가. 왜 난감하냐면 n제곱근은 실수인 것을 찾는 방법을 우리가 보통 문제집들과 교과 과정 중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래프를 그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 그래프에서 교점이 발생이 되면 교점은 곧 방정식의 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교점이 하나잖아? 그럼 실근이 몇 개란 얘기야? 한 개. 교점이 두 개면? 두 개. 세 개면? 세 개. 우리 이렇게 해석을 했었잖아.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하면 되거든? 근데 n제곱근에 대한 걸 확인한다고 생각해봐라. 이거 만약에 여기가 당장 제곱이면 2차 함수 그리면 되는 거야. 맞지? 3이면? 3차 함수 그려야 되지. 3차 함수 그릴 수 있음 우리? 없어요. 이게 5면? 5차 함수 그려야 되잖아. 그릴 수 있음? 없어요. 안 되지. 그래서 되게 난감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난감해. 여기가 설명하기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려면 사실 3차 함수 그래프와 4차 함수 그래프 정도까지는 그릴 수 있는 상태로 넘어와 줘야 되거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게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는 출발을 해야 돼. 그래도 일단 알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 그리는 것부터 설명을 해줄게.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n차 전체를 다 그리는 방법은 우리가 미적분 1 가서 배우게 될 거야. 그리고 미적분 가서 배우게 될 거고 지금은 그냥 3차와 4차 정도까지 그것도 되게 특별한 기본적인 형태 정도로만 그리는 방법을 얘기해 줄게. 자,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게 3차와 4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형에 대한 형태만 얘기를 할 거야.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본형만. 자, 그럼 첫 번째 3차 함수부터. 그럼 y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 ax의 세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기본형은 3차만 딱 있으면 되는 거니까. 확인되니? 이거 가지고 좌표 평면에 점 찍어서 직접 그릴 거야. 니네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돼. 자, 그러면 좌표축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 보이죠? 자, a 값을 쉬운 값부터 주자. 자, 첫 번째 a 뭐 할까? 그래, y는 x 세제곱. 이거부터 점 찍을 거야. 조금 천천히 찍더라도 최대한 정교하게 찍어볼게. 자, 제일 처음에 x가 0일 때 y 얼마야? 그래, 여기 지나야 돼. x가 1일 때 y 얼마야? 1, 여기 지나야 돼. x가 2가 되는 순간 숫자가 확 커진다? 8. 그러면 2, 3, 4, 5, 6, 7, 8 여기까지 올라와서 점이 찍힌다고 생각하면 돼. 맞죠? 자, 그럼 다시 마이너스 1일 때는 얼마지? 마이너스 1이지. 여기야. 마이너스 2일 때는 또 한참 내려가 줘야 되는 거잖아. 맞지? 네. 한참 내려가서 마이너스 8. 그럼 여기 표시가 안 되겠다. 2, 3, 4, 5, 6, 7 된다. 여기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중간점을 원래 잡아야 되거든? 근데 중간점을 안 잡고 우리가 선을 최대한 이어보자. 자,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되지. 여기가 만약에 생각해봐. 내가 여기가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이어진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2분의 1일 때 얼마 나온 거야? 2분의 1이 나와야 되지. 만약에 여기 2분의 1을 대입해서 2분의 1보다 작은 게 나오잖아?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질 거다. 이거 이해되니 안 되니?
되죠? 그럼 자 2분의 1 대입해봐. 8분의 1. 2분의 1보다 작아 커. 작으니까 아래쪽을 지나고 있다는 얘기니까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을 가져야 돼. 확인돼요? 그리고 여기는 어때? 급격하게 또 올라가고 있지?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한 모양으로 급격하게 올라가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라는 얘기야. 곡선의 형태로. 2차 함수보다 더 가파르게 올려 뛰겠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여기 1,1이지? 또 이렇게 우리가 나눠놓고 보면 2분의 1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여길 지나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지 큰지만 알면 위쪽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올지 아래쪽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올지를 확인할 수 있겠지?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해봐. 마이너스 8분의 1이지? 얼마라고? 왜? 왜? 일어나. 책 집어 던지기 전에 일어나 빨리.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8분의 1 비교하면 누가 더 커? 그럼 더 위쪽이잖아. 그럼 이번에는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려지게 돼서 여기까지 쭉 내려간다는 얘기야. 맞아요, 아니요? 이렇게 그려지는 애야. 그러니까 조금 더 과장을 보태면 어떻게 되냐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연결돼서 여기 가운데 있는 점을 중심으로 대칭의 구조를 가지게 돼. 확인돼? 이거 니네 나중에 미적분학 가서 배울 건데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갑자기 바뀌었지? 요거 원래 또 다른 의미가 있긴 한데 지금 당장 그냥 요 점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변곡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변곡점이라는 이름의 점으로 불리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변곡점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지금 당장은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점이야. 알겠죠?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점이 변곡점. 요 정도로만 해서 변곡점이라는 용어 자체에 좀 익숙해져. 이거 안 나와. 미적분에 나오는 거야. 용어 자체를 정리하라고 일부러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게 지금 3차 함수 그래프야. 확인되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를 더 그려볼 건데 두 번째 y는 이번에는 2x 세제곱이야. 그러면 a 값이 1에서 2로 바뀌었지? 자, 어떻게 점이 찍히는지 확인해보자. 0일 때 0이지? 1일 때 얼마야? 2로 늘어났지? 2일 때는 16으로 확 늘어났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훨씬 더 가파르게 뛰겠지? y축에 더 가까워진 상태로 이렇게 올려 뛸 거 아니야? 이렇게 올려 뛸 거 아니야? 확인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 y축에 가까워진다라는 각각의 함수의 특징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확인돼? 단지 a가 양수일 때만 우리가 그려봤잖아. 양수일 때 1, 3, 4분면 지나면서 증가하는 함수의 형태로 그려지는 게 3차 함수 그래프야.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면 돼. 확인돼? 그럼 만약에 a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그려지겠어? a가 음수일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 얘는 x에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얘랑 어떻게 되면 돼? y축 대칭으로 완전히 반대편으로 바뀌면 되잖아. 그러니까 왜 y축 대칭이라는 얘기를 꺼내냐면 요식 내가 다시 쓰면 마이너스 x를 뭐 한 거야? 세제곱한 거지. x 대신 뭐 대입했어? 마이너스 x 대입하면 이식 되잖아. 그럼 x 대신 마이너스 x 대입하는 거 뭐야? y축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 그대로 y축 대칭되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아직 얘를 그리는 걸 확실하게 안 배웠잖아. 이거 미적분 1 가서 배울 거야. 니네 교육과정상. 그러면 지금 당장은 그냥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양수일 때 있지. 양수일 때 요 노란색 모양 가지는 거 있지. 요 노란색 모양을 가진 다만 기억해놔. 그러면 음수일 때는요, 선생님? 하면 음수일 때는 또 그때 가서 답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냥 요 정도까지만 기억해놓으면 돼. 알겠어요? 네. 지금은 이렇게만 기억해놔. 야, 혹시나 보다가 꺼지면 얘기해라. 자, 여기까지 확인됐죠?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보는 거야. 어떻게 보게 되냐면, 자, 지금부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지. 내가 만약에 x를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애가 누가 나오는지 제곱근을 찾고 싶어. 확인돼요? x를 세제곱해서 8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어떻게 찾으면 되냐? y는 x 세제곱, 그래프 그려놨지. y는 8, 그래프 그리면 되잖아. 8 어디 있었어? 여기 있었잖아. 여기에 이렇게 8을 딱 그리면 돼. y는 8. 그럼 교점이 몇 개 나와? 한 개밖에 없지?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실수인 제곱근은 몇 개야? 한 개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럼 만약에 교점이 2개가 나왔다고 치면 그때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되겠죠. 확인돼요? 그럼 자, 문제를 바꿔봐. 이번에는 이렇게. x의 세제곱이 이번에는 마이너스 4가 되게 만드는 x가 얼마인지를 제곱근이 몇 개인지 찾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y는 x 세제곱 그려놨지? y는 마이너스 4만 어떻게 하면 돼? 그리면 되잖아. 이렇게.
맞니? 그러면 교점 몇 개 나와? 하나 나오지. 그러면 실수인 제곱근 몇 개야? 한 개. 확인돼요?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한 번 더 꿔. x 세제곱은 마이너스 4가 되는 제곱근을 찾고 싶거든요. 근데 양수인 제곱근이 몇 개인지 찾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똑같이 그려놓고 확인해. 제곱근을 찾고 싶잖아. 여기 지금 교점 하나 나오는 거 확인했지? 이때 x값 나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판단이 되지?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럼 교점이라고 나온 거는 음수인 제곱근 하나밖에 없는데 양수인 제곱근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있다 없다? 없다. 몇 개라고 하면 돼? 0개. 0개라고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냥 판단을 내리는 거라고. 확인돼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판단을 내리라고 하는데 솔직히 쉬워 보이냐?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 맞아.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 맞아. 왜냐면 자 생각해봐. 이거 원래 실수인 제곱근 찾으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거 이렇게씩 바꿔놓아봐라. 뭐야? 3차 방정식 돼버렸지. 이거 풀어서 실근이 나오잖아? 그게 실수인 제곱근이야. 이거 풀어서 실근이 나오면 그게 실수인 제곱근이야. 그럼 이게 더 편해? 숫자가 더러우면 복잡해지지. 그래서 사실 이게 제일 편하기는 해. 제곱근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 거는. 근데 어느 쪽이든 이걸 그래프를 외우고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잖아. 외워서 문제 풀면 돼.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이게 그래프가 기본형이 아니라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x-3의 세제곱이 8이야.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러면 이거 전개할 수도 없고 기본형도 아니잖아요. 그치? 아니야? 어떻게 풀 거야 그럼 이거? 제곱근이 있냐 없냐? 있다면 몇 개냐? 얼마냐? 뭔가를 찾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멸리? 저 새끼 입에서 침 떨어졌어. 아, 더러워 죽겠네 진짜. 일어나 이 새끼야. 이때 아니야. 여기 안에 있는 거 보이지? t라고 치워내. 그럼 뭐야? t의 세제곱이 8이잖아. 그럼 여기 점 하나 나왔잖아. 알파라고 나오잖아. 맞아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 t가 뭐란 얘기야 제곱근. 알파라는 제곱근 하나 가집니다. 얼마인지는 계산해보면 될 텐데 계산은 이제는 아직은 안 할 거고. 확인됐어요? 그러면 t가 뭐였어? x-3이었지. 그럼 x-3이 알파입니다. 그럼 x가 결국 뭐예요? 알파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구한 다음에 3 더하면 돼요. 이렇게 제곱근 그냥 찾는 거지. 확인돼? 그러니까 식이 복잡해지잖아? 전개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할 생각을 해? 내가 알고 있는 형태로 끼워 넣을 생각을 해야 돼. 이게 대수부터 달라지게 되는 확연한 특징이야. 공통수하고 원까지만 해도 전개해서 내가 어떻게든 풀면 됐거든? 근데 지금부터는 전개해서 풀 생각을 하면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져.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형태, 기초적인 형태를 유지한 상태 혹은 그 상태로 어떻게든 문제를 끌고 와줘야 돼. 그걸 하는 게 스킬이야. 다시. 그렇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서 문제 제곱근 찾으면 된다. 확인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식으로 가보자고요. 두 번째는 4차 함수 해봐야 되지? 두 번째. y는 ax의 4제곱. 마찬가지로 이런 가장 기초적인 형태부터 생각을 하자고.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뭐 할 거야? 당연히 y는 x 4제곱부터 살피면 되지? 자, 마찬가지로 좌표평면 만들고 점 찍어볼 거야. 그러면 x가 0일 때 y 얼마예요? 0. 여기 지나야 돼. 1일 때는 1. 여기 지나야 돼. 마이너스 1일 땐 1. 2일 때는 아씨 한참 위에 있겠지? 마이너스 2일 때도 마찬가지겠지? 그럼 이번에도 똑같아. 딱 그려놨을 때 가운데를 지날지 아래로 쳐질지 위로 올라갈지 봐야 되겠지? 자, 2분의 1 대입하면 16분의 1이니까 2분의 1보다 작지? 아래쪽으로 쳐지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양, 반대편에 완전히 대칭되는 모양으로 그려지게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생긴 모양 지금 꼬라지 보니까 뭐랑 비슷해? 이차함수 포물선이 비슷하지? 근데 이거 포물선이라고 생각하지 마. 비슷하게 모양이 보여도 그냥 비슷한 모양 정도로만 기억해놔. 알겠죠? 비슷한 모양 정도로 우리가 그려지게 된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포물선 모양에서는 여기서 얘가 제곱에 비례하는 거거든? 여기 4제곱이잖아. 근데 제곱 뒤로 갈수록 포물선이 원래 이렇게 올라가는 거였다면 얘는 더 급격하게 커져. 훨씬 더 급격하게 올라가거든? 그게 되게 차이가 단순히 A 값으로 조정할 수 없을 만큼 차이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급격하게 커질 거니까 포물선과 비슷한 모양을 가지긴 하되 포물선은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확인되죠? 네. 확인되죠?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그려졌을 때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써보는 거야. x의 4제곱이 4가 되는 값을 찾고 싶어요. 제곱근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냥 제곱근이 몇 개입니까? 제곱근 몇 개일까? 4개야. 내가 그냥 제곱근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실수, 허수 따질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무조건 제곱해서 나오기만 하면 돼. 4개야. 확인돼요? 근데 실수인 제곱근이 궁금해요 라고 물어본다면 4랑 만나는 교점을 찾으면 되겠지? 몇 개야? 2개. 그래, 이렇게 실수인 제곱근 2개가 나와요. 확인돼요? 그러면 결국에 이 4개의 제곱근, 왜 4개의 제곱근이라고 내가 확정을 지었을까? 4차지. 그렇지. 이거 이양하잖아? x의 4제곱 마이너스 4는 0이지. 4차 방정식이지. 이걸 만족하는 x가 제곱근이었잖아. 다시 말해 이 4차 방정식이 해잖아. 4차 방정식이 해. 기본적으로 몇 개야? 중근을 가지지 않으면 4개라고 보면 되는 거지. 중근을 가져도 2개를 따로따로 생각하면 4개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중에 2개가 실근이야. 그럼 나머지 2개는 당연히 뭐겠어? 허근이겠지. 그러니까 허수인 제곱근이 될 거고 2개는 실수인 제곱근이 될 거고. 그럼 같은 논리로 따지고 1로 넘어와 봐. 여기 x의 세제곱이 8이 될 때 실수인 제곱근이 하나였지. 그러면 x의 세제곱을 8을 만드는 제곱근은 1개입니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제곱근은 몇 개야? 3개야. 근데 실수인 제곱근이 몇 개야? 1개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이해돼? 아저씨 이해돼? 네. 믿어도 돼? 네. 그래서 이렇게 제곱근을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가면서 찾게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따져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표 있잖아, 책에.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생각해봐. 뭐가 있냐면 x의 4제곱이 마이너스 4가 되고 싶어. 제곱근 있을까 없을까? 제곱근 있을까 없을까? 있어. 몇 개가 있어? 4개. 근데 실수인 제곱근이 있을까 없을까를 물어본다면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려보면 되잖아. 교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허수인 제곱근만 4개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실수인 제곱근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여기 봐보잖아. n이 2 이상인 자연수일 때 실수 a의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다음과 같다라고 써져 있어. 실수인 것이라고 해서. 보여 안 보여? 네, 보여요. 보이죠? 실수인 것. 그러니까 실수인 제곱근의 경우만 이렇게 분류를 해서 기억을 해놓은 거야. 근데 실수인 제곱근이 아닌 것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우리 방정식의 해를 통해서 얘기를 해줬지? 그러니까 허수인 제곱근도 있다는 거를 같이 꼭 기억을 해놔. 그래서 문제를 읽을 때 함정파기 제일 좋은 거지. 실수인 제곱근이냐 그냥 제곱근이냐 꼭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표 굳이 우리 더 해석 안 해도 되지? 직접 그래프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요거 하나만 마지막 마무리를 하자. 자, 아까 전에 우리 봤을 때 여기 3차식에서 3차식 말고 4차식 쪽에서 볼까? 여기 4되는 애 제곱근 2개가 있을 거라고 실수인 제곱근 2개가 있을 거라고 했잖아. 그럼 도대체 이 숫자 아까 우리는 구했다 치고 넘어갔잖아. 이번에 실제로 구해보자고. 어떻게 구하면 될까? 4제곱해서 4 되는 거 찾는 거잖아. 네. 너 왜 그래? 왜 갑자기 인상 팍 쓰고서 그렇게 속이 불편한 척을 해? 아, 졸음을 참고 있어요. 아, 내 목소리가 많이 졸린가? 네.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걸리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잠이 왔겠네. 절 좀. 아니, 왜요? 이리 와! 자, 4제곱근이잖아. 그러면 그냥 이렇게 쓰면 돼. 4제곱근 4. 표현하는 방법 앞에서 했잖아.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4제곱근 4. 그냥 이렇게만 쓰면 돼. 마찬가지. 우리가 만약에 요거 다 치워버리고 여기가 그냥 6이라고 해봐. t의 세제곱이 6이야. 아니 t 말고 x의 세제곱이 6이야. 이렇게 만약에 써준다고 하면 제곱근 분명히 6은 여기 있잖아. 네. 그럼 교점 여기 하나 나오겠지. 요 교점의 좌표 뭐겠어? 그렇지. x는 그냥 3제곱근 6 이렇게 그냥 적어버리면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럼 우리가 아까 풀었던 거 여기 알파값 못 찾는다고 막 그랬었잖아. 징징거렸잖아. 맞지? 따지고 보면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3제곱근 8이라고 쓰면 되는 거지? 맞아? 그럼 3제곱근 8이면 우리 어떻게 된 거야? 3제곱근 해놓고 2의 세제곱이잖아. 자, 3제곱근 지수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지. 바꿔. 그러면 2의 세제곱에다가 뭐 하면 돼? 3분의 1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결국 얼마가 돼? 2.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규칙을 발견하게 된 거지. 뭘 발견했어? 우리가 제곱근 할 때는 제곱과 루트가 만나면 사라졌지. 이번에는 n제곱근과 n제곱이 만나면 어떻게 된다?
사라질 거다. 확인됩니까? 그거는 뒤에서 이제 규칙 적용해서 문제 좀 더 풀어보자고요. 일단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찾아만 내시면 된다. 확인돼요? 넘겨! 넘겨! 자, 유형필 개념 4번 보이죠? 예. 별표. 이제 제곱근을 간단하게 찾는 것까지 해봤으니까 우리는 거듭 제곱근을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나오는 게 거듭 제곱근의 성질이야. 자, 거듭 제곱근의 성질이라고 거창하게 등장을 하긴 했지만 우리는 앞에서 지수법칙 다 배웠었죠. 거기 이미 이 성질들 전체를 다 녹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식 하나만 수정하면 돼. 지수법칙에서 우리 맨 마지막에 적었던 거 뭐 있었어? 이 새끼들은 진짜 뭐 뭐였지? 제곱근 이거였잖아. 이거 바뀔 거라 그랬잖아. 그지 같은 인간들아. 이게 n제곱근 이제 a로 바뀔 거야. 그럼 당연히 얘는 뭐겠어? a의 n분의 1제곱이 되는 거. 앞에서 그냥 대충 때려 맞췄잖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파생돼서 등장하는 게 뭐가 있냐면 루트 a의 제곱이 있어.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계산했니? 제곱하고 루트를 없애면서 a가 빠져 나왔지. 맞아? 그냥 a라고 쓰면 되는 거지. 7할? 안 돼요. 왜 안 돼? A가 그래, a가 음수면 양수를 거쳐줘야 되고 양수면 그냥 나오면 되고. 확인돼요? 즉 a의 양음을 따지면서 우리가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즉 다시 말하면 얘가 a로 나올 때가 있고 누구로 나올 때도 있어? 마이너스 a로 나올 때도 있었잖아. 맞지? a로 나올 때는 언제야? a가 0보다 이상일 때. 마이너스 a로 나올 때는 a가 음수일 때. 이렇게. 근데 이걸 지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앞에서 선생님 잠깐 얘 들었었지? 이걸 지원할 수 있는 이유가 a의 제곱에다가 2분의 1제곱으로 바뀌게 되는 거니까. 확인돼요? 네. 확인돼? 루트가 2분의 1제곱이었으니까 약분돼서 등장하게 되는 걸로. 확인됐죠? 근데 이걸 이제 n제곱근에 대한 얘기로 바꾼다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 있는 식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n제곱근 a라는 녀석을 n제곱했어. 그럼 이거는 결국에 뭐가 된다는 얘기야? a의 n제곱을 n분의 1제곱 한다는 얘기지. 그럼 이 결과가 뭐가 되는 거야? A. 아니 이게 a가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a가 되겠지. 네. 왜? A가 음수 있네. a가 음수면 마이너스 a로 나와야 되고 a가 짝수면 a로 나와야 되고 아니야. 야 생각해봐. 어떤 수 x를 3제곱근 아까 봤던 거 8이었잖아. 마이너 8로 써봐. 그러면 이거 뭐야? 마이너 8은 마이너 2의 세제곱이지. 이걸 통째로 3분의 1제곱 하는 거잖아. 그럼 얼마야? 마이너 2잖아. 즉 몇 제곱을 했느냐에 따라서 음수인 제곱근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잖아. 즉 몇 제곱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질 거란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되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식을 써놨을 때 이 경우는 n이 일단 짝수일 때부터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확인돼? 그럼 n이 짝수일 때는 a로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a로 나올 수도 있겠지. 언제? a가 양수일 때 그리고 a가 음수일 때로 나뉠 거 아니야. 제곱근에 대한 성질 그대로 갖고 오면 되는 거니까 짝수일 때는. 맞아요? 아니에요? 아주 오늘 사방에서 귀신짓들을 이렇게 자꾸 골라가면서 하는 이유가 뭘까? 왜 그런 거지 나한테 오늘? 이거 이 정도면 수업하기 싫다고 시위하는 느낌이야 나 지금. 응. 선생님도 못 들은 수 있어요. 내가 하면 안 돼? 너 잘할 수 있어. 자, 확인돼?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a 값이 양이냐 음이냐를 구분한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두 번째, 만약에 n이 홀수였잖아? 그러면 지금처럼 벗겨내는 방법들 똑같이 나오겠지? n제곱근 a의 n제곱이라고 썼어. 그러면 얘는 당연히 간단하게 만들면 뭐가 나오겠어? 그대로 그냥 a를 꺼내면 되는 거야. 즉 짝이냐 홀이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음수인 제곱근이 존재할 거냐 안 할 거냐, 혹은 양음으로 해서 부호가 서로 반대인 애가 존재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런 것들을 다 따지면서 우리는 하나씩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제곱하고 루트가 만나면 지워져요, 그리고 얘가 양인지 음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는 요거 하나만을 놓고 봤던 거란 말이지. 이제는 우리는 여기까지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n이 홀이냐 짝이냐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고, 그 판단 결과에 따라 n이 짝이면 다시 a가 양인지 음인지를 판단해 주고, n이 홀이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되고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요? 그랬을 때 이제 이 계산 순서들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문제 유형으로 발전이 돼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초적인 기본 원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본적인 원리가 여러분들 책에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고 지금 써져 있기는 한데, 요거는 요 기초적인 원리에서 한 걸음을 더 나간 거거든? 한 걸음 더 간 거거든? 요거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해줄게. 일단 요거까지만 먼저 기억을 해놔.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 그러면 요거 얘기한 김에 바로 옆으로 넘어가서 13쪽 한번 봐봐. 한 걸음 더라고 돼 있는 부분을 봐봐. 뭐라고 써져 있어? n제곱근 a를 n제곱한 거랑 n제곱근 a의 n제곱 두 가지를 비교했지? 이거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이거 많이 하던 거였어. 뭐 있었냐면 루트 a의 제곱이랑 루트 a를 제곱한 거, 얘네 둘이 차이가 있니라고 물어봤던 거야. 지금 그거를 여기서 다시 화제로 꺼내든 거란 말이야. 자, 둘 사이에 차이가 있을까? 어떤 차이가 있었지? 앞에 거는 어, A가 어, 루트 아니면 제곱이 붙어 있어가지고 어, 이 제곱이 되니까 어. 무조건 0보다 이상이니까 원래 양수였는지 음수였는지 모르고, 두 번째 거는 다시 계속해. 어쨌든 그래가지고 응. 앞에 있는 거는 A가 음수면 마이너스 주고, 응. 두 번째 거는 그냥 루트까지 제곱하니까 그냥 루트만 없으면 응. 그러니까 이거 간단하게 만들어 보자고. 그러면 성공의 만들어. 요거 뭐가 나올 수 있어? 풀만 풀마 a로 나오게 되겠지. a인지 마이너스 a인지 모르게. 얘는 그래, 이런 차이가 있었어. 확인돼? 이걸 이제 n제곱근으로 넘겨서 적용을 시키겠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바꿔보자고. 이제 요거를 내가 만약에 n제곱근 a를 n제곱했어. 그 다음에 n제곱근 a를 n제곱했어. 이렇게 지금 두 개가 있는 거거든? 자, 그럼 둘 사이의 차이점 뭐가 있을까? 이거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 알겠지? 얘 간단하게 만들면 뭐 될까? n이 짝수일 때 그렇지. 당장 우리는 또 고민을 해야 되겠지? n이 짝인지 홀인지. 그래서 n이 만약에 짝이라고 하면, n이 짝이라고 하면 풀마 a. 여기는 A 그냥 a. 이게 n이 짝일 때. 왜? n이 짝수면 이 안에 게 음수가 돼도 어차피 루트 안에 양수가 들어갈 거니까. 맞죠? 그럼 자, n이 홀이면 그땐 얘는 그냥 a. 왜? 음수가 나와도 상관없잖아. 얘는 A 그냥 A. 확인돼요, 안 돼요? 요 차이점을 반드시 기억해놔야 돼.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책에다가 표시를 좀 하고 갈 거야. 13쪽에 보면 네모 칸쳐서 표 그려져 있지. 표에 보면은 n이 홀수일 때, n이 짝수일 때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거기서 여기 표 전체를 다 체크 좀 해놔. 표 전체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전부 다 A로 써 있는데 하나만 다르지. n제곱근 A의 n제곱이 n이 짝수일 때. 맞아요? n이 짝수이면서 n제곱근 A의 n제곱. 여기 하나만 다른 거야. 절대값 A로 써놨지? 어쨌든 풀마 A랑 같은 얘기지? 그러니까 절대값 A나 풀마 A 여기 하나만 다른 걸로 나온다는 거, 요거를 좀 기억을 해놔. 이거 학교 시험 문제 1, 2번 문제 중에 하나야. 기억해 놔야 돼. 거듭제곱근에 대한 성질로. 여기까지 확인돼야 안 돼요? 진짜 미쳤나 봐. 너 목 디스크야, 이 새끼야. 뭐가 아니야? 이젠 지랄도 풍년이다, 진짜. 웃어? 일어나. 있나? 기대지 말고 똑바로 차렷자세로 서. 그리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바로, 맞지? 정신 차려.
자, 그래서 어쨌든 13쪽에 거듭제곱근 여기까지 확인을 했죠. 자, 그러면 이제 거듭제곱근의 성질로 해서 앞으로 넘어와서 기본적인 거듭제곱근의 성질 몇 가지를 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n제곱근에 대한 얘기만 했으니까 추가적인 성질들은 지수법칙과 연동을 지어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편하거든. 자,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요거만 기억하자.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거듭제곱근의 성질에서 이어지는 거야. 자, m제곱근 a의 n제곱이야. 이거 우리 어떻게 쓴다 그랬지? a의 n제곱을 n분의 1제곱한 거지. 그럼 이거 다시 쓰면 a의 뭐가 돼? n분의 n제곱이라고 바꿔 써도 되지. 이렇게 바뀌어 쓴다라는 거 하나만 기억해 놓으면 돼. 그러면 이 m이 소수가 아니라 합성수야. 뭐 2 곱하기 3이야. 그래서 6이 됐던 수야 원래. 그럼 원래는 6제곱근이었겠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꿔도 되지 않냐? a의 뭐 얘가 원래 6, 예를 들어 보자고. 예를 들어서 a의 뭐 6분의 7제곱이다 라고 우리가 바꿨어. m이 6이고 n이 7이었던 거야. 확인돼? 그럼 요거를 우리가 6제곱근 a의 7제곱이라고 써도 되지. 근데 이 숫자를 갑자기 우리가 바꿔서 a의 2분의 7제곱에다가 3분의 1제곱을 한 거야 라고 바꿔 써도 될까 안 될까? 되겠지. 그럼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 이거 몇 제곱근이야? 3제곱근 안에 루트 a의 7제곱으로 다시 바꿀 수가 있겠지. 확인돼요?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바꿔 쓰는 게 가능하단 말이야. 쪼개고 쪼개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공식의 영역이 아니지. 산수의 영역이야. 쪼개볼 수 있는 거. 그러면 우리한테 결국에는 이렇게 숫자를 주고 이렇게 바꿔서 이게 맞니라고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 이걸 주고 1로 넘겨서 이게 맞냐라고 물어봐. 그러니까 이거 안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석해서 밖으로 꺼내오면 돼. 그래서 이거 연습시켰던 거야. 해보라고. 알겠어? 그냥 해보면 되겠지, 요거는? 특별히 어려운 거 없어. 알겠죠? 그래서 요거 바뀌게 되는 것만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된다잉. 자, 그러면 오늘 얘기해야 될 마지막 5번째. 대소비교. 하나. 정말 미안한데 카메라 잠깐 봐봐. 꺼졌니? 오케이. 아까 1학년 때 수업하는데 예비 중에 수업하는데 1시간 7분에 꺼졌더라고. 나 1시간 한 20분 수업했는데. 운명 때문 아니에요? 배터리가 오늘 내가 40%밖에 충전 안 해놓고 했거든. 근데 이번 우리 반은 내가 80% 충전해놓고 해서 아마 문제 없을 거야. 자, 지수에서 대수 비교하는 방법. 이거는 니네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했어. 중2 때 이미 비교 다 끝났어. 예를 들어줄까? 2의 100제곱이랑 2의 얼마일까? 300제곱 할까? 그 다음에 3의 200제곱 할까? 5의 100제곱 할까? 크기 비교하래. 어떻게 했었냐? 그러니까 맞춰야 돼. 미술 맞추거나 지수를 맞추거나. 만약에 내가 미술 맞추잖아? 미술 맞추면 지수가 큰 놈이 컸어. 대소 비교라니까 지금. 그럼 지수를 맞추면 똑같이 거듭제곱 했으니까 미시 큰 놈이 큰 거 아니야. 그 얘기야. 왜 갑자기 이 얘기를 생뚱하게 꺼내왔냐면 어쨌든 우리 거듭제곱권 나오잖아? 전부 다 뭐 할 수 있어? 다 지수로 바꿀 수 있지. 이거 그대로 이용하면 돼. 확인돼? 그 새로운 방법을 배우지 마. 공부하려고 하지 마. 기존에 있던 거 써먹자고. 가뜩이나 할 것도 많아 죽겠는데. 뭐 하자고? 예. 지수로 바꾸라고. 이건 우리 연습했으니까 하잖아. 바꿔놓고 그 다음에 지수 맞출래? 미술 맞출래? 결정하면 돼. 근데 웬만하면 미술 맞추는 게 쉽겠니? 아무래도 지수 맞추는 게 쉽겠지. 치수만 맞추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대소비교 한번 해보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숫자 하나 마음에 드는 거. 몇 제곱근 할까? 1제곱근. 5제곱근. 얼마? 6. 일단 6. 그 다음에 하나 더. 7제곱근. 얼마? 13. 그러면 이번에는 8제곱근. 얼마? 싫어. 13보다 큰 거 불러. 좀 많이 큰 거 불러도 돼. 29. 자, 요렇게. 확인돼요? 이 중에 누가 제일 크냐?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 전부 다? 치수로 바꾸라고. 그럼 얘 6의 몇 제곱? 5분의 1제곱. 얘는 13의 7분의 1제곱. 얘는 29의 8분의 1제곱.
자, 그럼 지금 상태로 딱 보면은 누가 더 큰지 우리 알아? 몰라. 모르지. 어떻게 할 거야? 미수를 맞출래? 지수를 맞출래? 결정해야 되겠지. 지수 맞추는 게 편하겠냐? 그러면 지수를 맞추고 싶어. 야, 아까 전에 우리가 썼던 건 100, 200, 300이었잖아. 그러니까 100으로 맞추면 돼. 근데 지금 5분의 1, 7분의 1, 8분의 1이잖아. 어떻게 맞출 거야? 최소 공배수 만들어서 통분해버리면 돼. 곱하는 거 아니야. 통분이야. 그럼 통분할 거야. 지금 숫자를 그지같이 써놓는 바람에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5, 7, 8 통분해야지 뭐. 근데 좀 무리스럽지? 숫자를 좀 바꿔볼까? 여기 얼마 할까? 3만 할까? 여기는 얼마 하면 편하겠어? 6. 6? 여기는 저 새끼 아까부터 계속 힘든 거 시키는데? 왜요? 구하면은 새끼야 뭐가 좋잖아. 구하면 18이잖아. 아니, 구하면 18에서 통분되는 거 아니야? 아 맞네. 자, 12. 그러면 요거 하나씩 6분의 6에 몇 제곱? 12분의 4제곱. 여기는 13에 12분의 2제곱. 여기는 29에 12분의 1제곱 됐지?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분모는 똑같은데 분자가 다르다. 분자를 똑같이 맞춰야 되거든? 지수를 똑같이 맞추기로 했잖아, 우리. 맞추면 돼. 6에 4제곱으로 밀어 넣어. 그리고 12분의 1제곱 써버리면 되잖아. 다시 여기는 13에 제곱으로 밀어 넣고 12분의 1제곱 써주면 되고, 여기는 그냥 29 쓰고 12분의 1제곱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지수가 똑같아졌으니까 미시 큰 놈이 큰 거네? 누가 제일 커? 얘겠지? 그 다음 얘겠지? 그 다음 얘겠지? 그러니까 크기 순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지수 맞추라는 얘기야. 어떻게 맞추는지 알겠어? 그래서 요거까지만 여러분들이 해낼 줄 알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지수 맞추는 대수비교에서부터 응용을 하면 이런 것도 가능해.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잘 봐. 6의 x제곱이 6 하면 또 너무 크다. 2의 x제곱이 3의 y제곱이랑 5의 z제곱이랑 똑같아. 이게 k래. 확인돼요? 그러면 도대체 x, y, z 중에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냐 뭐 이런 거를 또 비교시키는 거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러면 x, y, z 중에 누가 더 크냐 작냐. 원래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만들어내긴 하는데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누가 더 크냐 작냐 대수비교 했으니까 누가 더 클까? X가 더 커요. 그치? 왜? 어차피 같은 수에 도달을 해야 되잖아. 밑이 작을수록 많이 곱해야 되겠지? 그것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들도 또 나와. 뭐도 나오냐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파생돼서 또 나오거든? 그건 다음 시간에 보여줄게. 다음 시간에 가면 어차피 나올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될 때 대수비교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으로 통일해도 되겠지? 어차피 밑을 맞추는 건 너무 힘들어. 우리가 로그를 배우기 전까지 밑을 맞추는 건 거의 불가능하게 가까운 거거든? 그러니까 뭘 맞출 거야? 지수를. 지수를 맞출 때 지수를 최소 공배수로 곱해서 맞출 거야? 아니면 통분해서 맞춘다? 통분해서 무조건 맞춘다. 그래서 통분해서 거듭제곱근을 따로 꺼내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맞춰 나가면 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은 거듭제곱까지 끝. 뒤로 한 장 넘기잖아. 뭐 시작이야? 문제 시작이죠. 오늘 얘기한 내용들 첫 번째 뭐 얘기했어? 지수 법칙에 대한 거 간단하게 정리했죠. 두 번째 뭐 얘기했어? 거듭제곱근. 맞죠? 거듭제곱근이 뭔지에 대한 얘기 했었죠. 그 다음 세 번째 뭐 얘기했어? 실수인 제곱근의 개수를 찾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기 위해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3차와 4차 함수를 어떻게 그리는지 대략적으로 점 찍어서 그냥 보여주고 실근의 개수, 교점의 개수라는 이름으로 해석하는 거 얘기해줬지?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였어? 거듭제곱의 성질 얘기하면서 더불어 대수비교까지 같이 이어지면서 이게 다야. 별거 없지? 자, 바로 문제 봐. 그러면 직접 한번 써보자는 얘기야. 기본 예제 1번 거듭제곱근 중 실수인 걸 고르라고 그랬지?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을 찾으라고 시킨 거야. 그러면 우리 어떻게 쓰면 돼?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27 이걸 만족하는 실수가 있냐 없냐를 물어보면 되지. 그러면 간단하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 3차 방식 생각하지 말고 머리에 좌표 평면이 있을 때 x 세제곱 어떻게 그런지 얘기해줬잖아. 어떻게 돼? 증가. 마이너스 27 여기쯤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표점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럼 실수인 제곱근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그러면 실수인 제곱근 몇 개? 한 개 있구나. 그럼 이 값이 궁금해. 이 값이 궁금하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어떤 수 x를 3제곱근 마이너스 27이라고 쓰면 되겠지? 근데 마이너스 27은 마침 딱 보니까 소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럼 소인수분해 해.
그럼 3제곱근 마이너스 3의 세제곱. 그러면 없어지고 그냥 뭐만 나오면 돼? 마이너스 3만 나오면 되니까 아 마이너스 3이 실수인 제곱근이겠구나. 이렇게 그냥 판단을 내리면 된다는 거야. 이해되니까? 자 그럼 그 옆에 256이 4제곱근이라고 그랬지? 그럼 이번엔 어떻게 하면 돼? 어떤 수 x를 4제곱해서 256이 되는 걸 찾으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번에도 뭐 하면 돼? 접합평면에서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지. 4차 함수 포물선이지? 아니라고. 포물선하고 비슷하게 그려질 거라고. 그럼 포물선하고 비슷하게 그려놓은 상태에서 256이 여기쯤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때? 몇 개 나와? 2개. 실수인 제곱근이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둘로 등장을 하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 그럼 또 마찬가지로 값이 궁금해. 어떻게 하면 돼? 256 소인수분하면 되지? 256 누구의 4제곱이야? 4의 4제곱. 그러면 결국에 x가 될 수 있는 게 뭐야? 풀마 4겠구나. 확인됩니까? 네, 이렇게 해서 2개가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 유형 2번 뭐라는 얘기야? 위에서 했던 거 그대로 반복이지? 해보면 되겠지? 기본 유형 3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래. 어떻게 하면 돼? 어떤 새끼야? 그럼 잘하는 걸 내가 몰라? 그러면 뭐 잘 읽고 문제 풀어 하면 되냐? 그럼 질문 나오면 앞으로는 이거도 못하냐? 잘해봐 이 새끼야 하면 되는 거야? 자 1번 지금처럼 제곱근에 대한 거듭 제곱근에 대한 얘기 나오지? 그러면 계산하기 제일 쉬운 방법은 전부 다 지수로 바꿔. 그래서 지수 법칙으로 해석을 해. 미리 그거 연습해. 그럼 한 문제만 같이 해보자. 1, 2, 3, 4번 중에 뭐 해볼까? 1번? 알았어. 뭐 아니야? 몇 번? 1번? 응 그래 1번 그러면 병신 3번이 어렵냐? 아 그냥 말한 거야? 알았어 그럼 3번 해. 자 기본 유형 3번에 3번 4제곱근 49에다가 뭐 했어? 제곱을 했죠. 그러면 무조건 제일 안쪽부터 해석하는 거야. 그러면 49부터 해석을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럼 7의 제곱에 4제곱근이지. 4분의 1제곱이 되겠지? 그리고 그 겉에 뭐가 나와? 제곱이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럼 이거도 할 때도 안에서부터 하나씩 계산. 그러면 뭐가 돼? 7에 2분의 1제곱이 되고 여기에 제곱이지? 그럼 결국 뭐야? 그래. 이렇게. 확인됩니까? 근데 문제 정답 봐라. 7이에요. 그렇지. 7. 확인됩니까? 왜 이 얘기하냐면 이게 간혹 가다가 계산 순서가 지금 문제는 상관이 없는데 계산 순서에 따라서 음수인 제곱근이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럼 나오면 선생님 따로 보여줄게. 어쨌든 이렇게 그냥 차근차근 하나씩 계산해 나가면 된다라는 거. 알겠죠? 자, 그럼 바로 밑에 대수 비교하라지. 어떻게 할 거라고? 일단 지수로 바꿔. 그 다음 뭐 하라고? 지수를 똑같이 맞추기 위해 통분하라고. 그리고 거듭 제곱근 밖으로 꺼내서 n제곱근으로 만들어 버리고 안에 있는 밑만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래,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넘겨. 쳐 자는 놈. 안 잔 척하는 놈. 5번 문제야. 자, 거듭 제곱근의 정의 똑같이 반복이야. 자, 기억부터 봐봐. 3제곱근 3. 여기 지금 보이는 3이 첨자 형태로 써진 거야. 이게 3제곱근을 뜻하는 거야. 확실히 안에 있는 숫자 곱하기 3이랑은 차이가 나지? 이렇게 크게 차이 난다는 거 잘 기억해놔. 그럼 3제곱근 3은 3의 세제곱근 중 하나이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 야, 어떤 수 x를 세제곱해서 3 만든 거잖아. 그럼 x는 뭐라고 쓰면 돼? 3에 3분의 1제곱이라고 써도 되지 않냐? 그럼 결국 3제곱근 3이겠지. 아니면 홀수 제곱근이잖아. 그러니까 플러스마이너스 안 붙고 그냥 3제곱근 하면 되잖아. 자, 그럼 두 번째.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이래. 4제곱해서 음수가 나와?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실수인 제곱근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마침 딱 보니까 실수인 것은 없다.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디귿. 야, 이거 해석 빡세다. 루트 마이너스 16의 제곱이야. 이거 얼마란 얘기야? 그냥 16. 맞지? 요런 거 해석 헷갈리면 안 된다. 그럼 16의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마이너스 4분이래. 미친 소리 아니야? 뭐도 있어? 4도 있지.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고. n이 짝수일 때 4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2개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짝수일 때 n제곱근 중 실수인 거 2개. 맞아요? 틀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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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틀려. 아이씨. n이 짝수일 때 4의 n제곱근이래. 그러면 어떤 수 x를 n제곱해서 4를 만들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x는 뭐야? n제곱근 4라고 쓰면 되는 거잖아.
아니지! 짝수라고! 아. 풀마! 맞다. 네, 이게 그러면 실수인 거 두 개다. 맞아요? 틀려요? 네, 맞는 얘기죠? 네. 네. 그러면 결국 정답이 뭐예요? 기억. 뭐라고? 디귿, 기억. 기억. 뭐? 기억, 니은. 기억. 확실하냐? 아, 이 새끼들 존나 불안한데? 제대로 이해한 거 맞아? 네, 맞습니다. 한 새끼는 쳐 자고, 한 새끼는 헛소리 삑삑 해대고. 가르치냐, 그걸로? 이 새끼 얼굴 작네? 자, 필수예지 6번 넘어갑시다, 그러면. 실수인 것의 개수를 찾으라 그랬죠? 이게 학교 시험 문제야. 보통 제곱근, 거듭제곱근 문제 나왔을 때, 요게 이제 서술형으로 많이 출제되는 형태의 문제들이야. 단순하게 하나의 값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여러 개의 값을 동시에 물어봐서 산수시키는 문제들. 그럼 자, 필수형 6번 봐봐. 자연수 n에 대해서 실수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A라고 그랬지.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해석해보자. f4의 마이너스 5지. 그럼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돼? 마이너스 5의 4제곱근 중 뭐인 거 찾으라는 얘기야? 실수인 거 찾으라는 얘기야. 확인돼요? 네. 그러면 이거 판단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그냥 이렇게 판단하면 돼. 어떤 수 x를 4제곱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게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야. 음수인 거 있어? 없어요. 짝수 제곱해서 음수가 돼? 안 되지. 그럼 그냥 0개야. 확인되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짝수 제곱을 하면 무조건 0 이상의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 실수가 되려면. 근데 홀수 제곱하면은 음수가 나와도 무조건 하나는 확보되는 거지? 그걸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문제 풀 때 외워. 짝수 제곱했지? 양수가 나왔어. 몇 개? 2개. 0 나왔어. 1개. 음수 나왔어? 1개야. 홀수가 나왔어. x에 만약에 3제곱이야. 음수가 나왔어? 1개. 0이 나왔어? 1개. 양수가 나왔어? 1개야. 확인돼? 문제 많이 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외워져. 그렇게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아직은 그 정도까지 아니니까 하나씩 찾자고. 그런데 다음번에 봐야 될 게 F4의 5죠. 그럼 F4의 5는 우리가 식으로 쓰면 어떻게 쓸 거야? 바로 그냥 X의 4제곱이 5가 되는 거 찾으라는 얘기 되는 거지? 몇 개? 2개. 2개 풀마 붙었으니까. 그러면 자 다시 F의 5에 마이너스 6이죠? 그럼 뭐라고 쓰면 돼? 어떤 수 X를 5제곱 1개? 마이너스 6이잖아. 그럼 당연히 몇 개? 1개. 머릿속에 그래프 대충 그려지잖아. 아, 5제곱은 또 안 그려지나? 5제곱도 그냥 이렇게 간다고 해, 3차처럼. 3차처럼 이렇게. 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F에 5에 뭐야? 6이죠? 네. 그럼 이번에는 뭐 하면 돼? X를 5제곱 1개 얼마다? 6이다. 그러면 이번에도 홀수잖아. 몇 개? 1개. 됐습니까? 그럼 다 더하면 몇 개? 네. 4개. 그냥 그렇게 끝. 뭔지 알겠어? 찾는 거 연습하면서 계속 확인해야 돼. 아, 지겨워 죽겠지, 그냥. 그냥 알아서 문제 풀러 그럴걸. 7월? 자, 필수형 7번. 뭐 하라고 시키는 거야, 이제? 다음 식을 간단히 하려니까. 그렇지. 지금부터 본격적인 시작. 이거 연습해야 된다는 거야. 이런 문제 한 문제 풀려 나오는데 30초 이내로 풀어야 돼. 왜? 30초가 긴 시간이 짧은 시간 같아? 30초면 한 손으로 코 파면서 반대쪽 손을 털어낼 수 있는 시간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적어도 안 적어. 그치. 해본 결과 그렇지. 자, 필수 7번. 하나만 해보자. 뭐 해볼까? 2번. 2번? 그래? 자, 3제곱근 4 곱하기 3제곱근 16 더하기 4제곱근 3 분의 4제곱근 243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선생님 문제 푸는 방법 나는 어떻게 푸냐면 이런 문제 나오잖아. 그러면 원래 원칙대로면 다 지수로 바꾸면 되거든. 바꾸면서 동시에 소인수분해까지 끝내는 거야.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거듭제곱근이 똑같잖아. 그럼 나는 그냥 하나로 합쳐.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그냥 하나로 합쳐. 똑같잖아. 그럼 그냥 4제곱근으로 크게 하나 합쳐놓고 3분의 243 이렇게 그냥 써버리거든. 그 다음 생각해. 왜? 곱하기하고 약분하면 되잖아.
근데 4가 16의 제곱이 16이 4의 제곱인 거 알잖아. 미안하니까 결국 뭐야? 4의 세제곱이지. 거기가 3제곱근이잖아. 그럼 여기 약분하고 나잖아? 81이다? 3의 4제곱이잖아. 그리고 4제곱근. 더하는 얘기잖아. 앞에 거 얼마? 3. 뒤에 거 얼마? 4. 앞에 거 4. 뒤에 거 3. 그러니까 얼마? 나는 이렇게 그냥 합쳐놓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게 숫자가 커지면 너네 이거 문제점이 뭐냐면 이걸 자꾸 산수해서 64라고 쓰려고 그러거든? 안 써야 효과가 있는 방법이야. 왜냐면 소인수분해 때려서 나는 약분을 시킬 생각을 하고서 지금 합치기 시작을 한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나는 계속해서 자꾸 산수하려고 욕심을 부린다 싶잖아? 그럼 그때는 전부 다 지수로 고쳐. 어떻게 고치냐면 여기 일단 4의 3분의 1제곱으로 바꿔. 그리고 곱하기 16의 3분의 1제곱이지. 아니 그냥 일단 써. 이렇게. 그리고 필요하면 그때 이제 인수분해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는 요거도 아예 곱하기로 바꿔놓을 거거든. 그럼 243의 4분의 1제곱 빼기 나누기 3의 4분의 1제곱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제 얘네 둘 지수는 똑같잖아. 그럼 지수 없이 하면 돼. 아니면 하나씩 분해도 돼. 얘가 2의 뭐야? 3분의 2제곱이지. 곱하기 그럼 얘도 2의 3분의 4제곱이지. 이렇게. 그럼 더하기 얘는 243은 3의 5제곱이잖아. 그럼 3의 4분의 5제곱 나누기 3의 4분의 1제곱 이렇게 밑을 맞춰주는 작업을 거쳐주는 거야. 물론 여기 2로 안 해도 돼. 4로 맞아떨어지는 거 눈에 보이지? 그러면 그냥 여기를 4의 3분의 1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4의 3분의 2제곱으로 써도 아무런 문제 안 돼. 계산하기 편하게. 그러면 앞에서부터 얘네 둘 지수끼리 더하면 되니까 결국 4지. 여긴 나누기니까 빼기잖아. 그러면 더하기 3이잖아. 이렇게 해도 되잖아. 하긴 돼? 계산하는데 이제부터는 왕도가 없어. 나한테 편한 방법은 무조건 찾는 거야. 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내가 처음에 보여준 방법이지. 좋은 방법은 아니야. 식이 복잡해지면 계산 실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근데 나는 그걸 하는 이유가 난 계산 되니까. 왜? 지랄이야. 맞잖아. 그냥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식으로 하면 돼. 난 그게 압도적으로 내 스스로 내가 계산했을 때 그게 압도적으로 빨랐기 때문에 난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원칙대로라면 원래 고쳐놓고 하는 게 맞아. 그래야 니네가 실수를 안 해. 그러니까 왜 내가 너네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언젠가 한번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수업할 때 다항식에 연산할 때 그거 얘기했었어. 뭐 x의 세제곱에다가 뭐 y의 4제곱 해놓고 뭐 나누기 2분의 1에다가 뭐 곱하기 뭐 x의 제곱 y 분의 뭐 3k 막 이런 식으로 막 써져 있는 거 연산하게 되면 쫙 써놓고 그냥 분자 분모를 흩어놓고서 써버리라고. 그리고 약분할 수 있는 거 다 해놓고 하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냐? 우리만 얘기했던 거 같지? 그런 식으로 그냥 난 나열해 놓고 거기 안에서 찾아서 약분해서 그냥 바로바로 가는 게 난 편하기 때문에 너네한테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그게 상대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돼. 그럼 편한 대로 해. 니네 하고 싶은 대로. 어찌됐건 틀린 방법이라는 건 없는 거니까. 내가 그냥 최고의 베스트 타임을 뽑아낼 수 있는 계산법이면 돼. 알겠죠? 편한 대로 계산하세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계산해서 마무리하면 되겠지? 그럼 그 옆에 필수 문제 8번 해야 돼? 대수 비교하래. 안 해도 돼? 그럼 직접 할래? 그럼 자, 바로 밑에 있는 14번 문제 보여, 안 보여? 요건 한번 보자. 요건 어떻게 할래? 이게 뭐냐? 최고. 양수화 몰라? 이거 어떻게 할래? 영화의 양수 하나 그래서 땡이 있으니까. 야, 지금 보면은 우리 뭐 한 거냐, 이거 지금. 지워질 것 같아. 제곱했지? 아, 이거 14번은 값을 구하라는 얘기구나? 그럼 이거 앞에 게 크냐, 뒤에 게 크냐 비교해서 양수화 과정 거치면 되는 거잖아? 난 이거 대수 비교하는 거라고. 그럼 15번 봐봐, 15번. 15번은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이제 골 때릴 텐데? 어떻게 고민해보고 설명해 줄까? 아니면 오늘 힌트만 줄까? 힌트만? 그래? 그럼 15번 문제. 지금 나와 있는 거 숫자 3개만 써놓고 가보자. 오늘 이거 마지막 문제 하자. 마지막 맞나? 응, 맞구나. 응. 루트 3에다가 3제곱근 2를 곱한 거 하나. 그 다음에 3제곱근 4루트 3. 그 다음에 4제곱근
5에다가 3제곱근 10을 곱했고. 맞죠? 예. 그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 전부 다 지수로 바꿔. 예. 안에서부터 하나씩 바꾸면 돼. 확인돼? 네. 바꿔봐. 얘 바꿔봐. 뭐 돼? 어떻게 바꿀까 이거? 안에서부터 바꾸라 그랬지. 얘부터 정리해서 써. 그럼 2에 3분의 1제곱이지. 앞에 3 곱했지. 쓰고 다시 2분의 1제곱이지. 이렇게 적으면 돼. 분배하고 계산하는 건 그 다음 일이야. 일단 이렇게야. 이해돼 안 돼? 자, 그럼 여기도 어떻게 할 거야? 일단 뭐부터 써야 돼 얘는? 3에 2분의 1제곱 적고 곱하기 4 대신에 2의 제곱으로 아예 쪼개 놓고 그 다음에 3분의 1제곱으로 적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여기야. 여기는 어떻게 할 거야? 2의 3분의 1제곱이랑 5의 3분의 1제곱을 먼저 바꿔놓지. 그 다음 여기다 곱하기 5를 하지. 그리고 4분의 1제곱 나오면 되겠지? 이해돼 안 돼?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어떻게 쓸 거야 얘? 3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6분의 1제곱이죠? 얘는 2의 이거 순서대로 좀 맞춰 쓰자. 밑 작은 것부터. 여기 2의 6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2분의 1제곱이지? 얘는 2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3의 6분의 1제곱. 저 새끼 놀아. 처리해. 니네 학교 후배잖아. 너 설거지 했냐? 아직 안 나와. 아직 안 나왔어? 예비 후배야. 자, 그 다음 2에 12분의 1제곱 곱하기 5에 야 얘는 둘 하면 1분의 13제곱. 3분의 4제곱이잖아. 3분의 야 여기 1제곱이잖아. 곱하면 3분의 4제곱 거기다 3분의 4에다가 4분의 1 곱하는 거라고 이 그지 같은 인간들아. 지금 산수가 권탁친구냐? 자 여기까지 확인돼요? 그럼 자 이렇게까지 왔지? 그러면 이제 봐. 어쨌든 우리는 대수비교를 하려면 밑을 맞춰야 돼, 지수를 맞춰야 돼,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지. 애초에 얘는 밑을 맞출 수가 없는 문제다. 지수. 밑에 있는 소인수가 여긴 2, 3, 2, 3 여기까지 문제였거든? 이 새끼가 2호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해야 돼? 지수를 맞춰야 돼. 확인돼요? 그럼 지수를 지금 여긴 6분의 1제곱, 2분의 1제곱, 3분의 2제곱, 6분의 1제곱, 12분의 1제곱, 3분의 1제곱 나와있지? 어떻게 맞추면 돼? 12. 그래 똑같이 통분해서 맞춰서 하나를 꺼내고 남은 걸 안쪽에다 밀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대수비교 되겠어 안 되겠어?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씩 따라 내려오면서 천천히 바꾸는 거야. 이 1년의 과정이 시험 볼 때는 30초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연습 겁나 빡세게 해야 된다고. 그냥 딱 보면 여기 뭐 있어? 3제곱근 3에 루트 3 곱하기 3제곱근 2잖아. 그럼 그냥 바로 3 곱하기 2에 3분의 1제곱 여기다가 뭐 하면 돼? 2분의 1제곱이니까 2분의 1제곱, 6분의 1제곱 끝났잖아. 해야 된다고 니네가. 눈으로 보면 보이는데 뭘. 그러니까 보이게 연습을 해. 야 내가 되는데 니네가 안 되겠냐고. 된다고. 안 되는 게 어딨냐고 세상에. 그래 그거 하나 빼고 다 된다 그랬잖아. 다 돼. 키 크는 거 빼고 다 된다고. 하늘을 날 수 있어요. 나잖아 비행기 타고. 니네가 이제 죽을 때쯤 되면 아마 그러고 날지 않을까? 니네가 컸을 때는 모르겠고 죽을 때쯤 되면 확실할 것 같아. 죽어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거듭 제곱근에 대한 얘기 위주로 풀어나갔어. 결국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거에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딱 하나야. 뭐냐면 우리는 그동안 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 그러니까 제곱하고 루트가 만나면 지워지는 거 알았지. 그리고 제곱근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서 등장하는 거 알았지. 근데 이제부터는 홀수 제곱근이 등장을 했으니까 A라고 나와 있는 값이 음수가 될 수도 있을 뿐더러 제곱근의 개수가 없을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어지게 되는 거. 음수 제곱근일 경우, 홀수 제곱근일 경우. 맞습니까? A 값이 음수일 때 아니면 n이 홀수일 때 이런 경우들은 예외 사항들이 조금씩 발생을 했지. 그 경우를 우리가 애써서 외워서 막 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풀면서 익혀. 그리고 머릿속으로 그래프 그리던 거 모양 대충 떠오르잖아. 그 모양들을 떠올리면서 대충 우리는 교점 찾기 한다라고 확인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봐. 그거랑 같이 병행을 해버리게 되면 굳이 외우지 않고도
이거야. 이거야.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이 날 거야. 알겠어요? 네. 자, 오늘 얘기한 것은 질문사. 하고 싶은 말. 잘 잤냐? 너 이런 데 추운 데서 자면 입 돌아가, 이 새끼야. 다른 데안 돼. 왜? 그 자리가 졸린 것 같아? 네가 문제인 거라고 생각은 안 하냐? 여기로 와, 여기로. 자, 오늘 숙제 몇 조까지였죠? 20조까지입니다. 그래서 20조까지 숙제 다 해서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너 근데 내 거 왜 공통수학원 답안지 안 갖고 오냐? 아니야, 놓고 봐. 어차피 없잖아. 그거밖에. 저 놓고 봐. 선생님 책 교사용 하나 더 받았으니. 너 이 새끼. 그럼 두 개 있으면 갖고 와. 자, 여기까지입니다. 확인됐죠? 마무리합시다.